이제 가족이 간병할 경우에는 당황하거든요. 그럼요. 깜짝 네, 놀라죠. 가족을 네. 당황하니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 기지가 이렇게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 좀 적어놓으셨다가 연습도 좀 하시고 데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볼게요. 네. 저도 한 번씩 하는 편인데 주변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또 웃음을 주고 괜찮아요. 넘어가려고. 괜찮아요. 상국 씨. 예. 아유, 당황스러워라.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후후불면음님께서 네. 형제들과 간병비를 같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제가 다 내네요. 미리 계약서라도 작성을 해둬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자녀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미리 조금 뭐 계약서 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는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사이에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한다면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소송까지 가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당이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분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소송까지는 가지 않게 잘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간병이 참 외롭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든든하게 5분의 전문가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저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 오늘 좀 설치하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실시간 질문들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좋은 답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자, 이어서 또 이승현 아나운서가 티벗 퀴즈 3문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티벗 퀴즈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3문제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간병 휴가는 직장인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두 번째 퀴즈 넘어갑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만 보장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진통제 치료도 함께 중단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티벗 들어오셔서 퀴즈도 풀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티벗쇼 무엇이든 물어보 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도 실시했죠. 아, 그럼요. 저희가 네. 7일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총 3,583명의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5문항을 드렸는데 각각 어떻게 답해 주셨는지 이제부터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질문 문항 보여주세요. 나를 비롯한 가족을 위한 간병의 준비는 1번 준비했다, 2번 준비하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리 인간 티벗 예측 가능하신가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 간병에 대한 이 조금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아유, 저는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상국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실수도 가끔 한다고 고백을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야겠네요. 누나도 예? 이제 간병보다는 이제 술을 맨날 먹으니까 간의 병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안 먹어요.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세요. 가만 내두면 주먹 다짐까지 가겠습니다. 아유,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결과 공개합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과는 준비되지 않았다가 2,843명으로 79.3%, 무려 80% 가까이 됐습니다. 아, 좀 당황스러운 결과인데요. 간병 준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못한 맞아. 거죠. 예, 저도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전문가 5분께서는 준비를 좀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간병 준비가 되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간병 준비가 되어 있다. 우와. 어머. 아니, 하지 네 번인데 우리 네. 한창숙 교수님. 왜 네. 우리는 같이 안 하고 본인들만 했어요? 아니, 그럼 얘기를 한 한번. 교수님 네. 한번 여쭤봐도 돼요? 예. 네. 간병 준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집에서 한 군데다 올인했습니다. 제 처한테 열심히 잘하는 걸로.
믿고 있는 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제처가 제 것까지 같이 준비해주고 있지 않을까. 확실한가요? 예,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제처를 저보다 오래 살게 하는 게 저의 그냥 간병 준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슬퍼지시는 느낌입니다. 우리 지금 예, 네. 오윤환 교수님 아직 미혼이셔서 아, 예, 진짜. 근데 지금 간병 준비돼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고 계셔서 지금 그런 걸까요? 네, 필요성 저는 알려주세요. 아직 네. 미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약간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아마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그 간병 준비를 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의사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으로서 저도 중요성을 좀 보게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는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제 개인의 건강을 조금 중요하게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저희 이제 가족들과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또 그 사전 연명 의료서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측면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 간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준비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눈 측면들이 있습니다. 노후의 의료비라든가 간병비 부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그 간병 준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병 준비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해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거나 혼란 같은 것들, 부담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면 환자한테 닥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이제 돌봄의 방법들을 선택할 만한 시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경제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운다거나 또 아까도 말씀을 주시고 질문도 주셨지만 가족들과의 발생될 수 있는 갈등 같은 것들도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방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아무래도 간병 준비를 미리 논의를 하고 노양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적 제도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간병 보험 제도 같은 것들도 가입을 잘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네. 계속 지금 손을 드셔서 잠깐 좀 네.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희 이 여러 보험 들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중에서는 간병 특약을 얼마 안 들이지 않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에 이런 간병 특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또 내 부모님이 들고 있는 보험 중에도 의외로 간병 특약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비 통장을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개처럼 모아서 좀 전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 개인을 위해서는 나의 의료보험을 위한 혹은 나의 보험을 위한 의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만 형제들이 꽤 있는 경우에는 옛날부터 우리가 모았던 그 돈으로 여행만 갈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의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 오윤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부모님 혹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이 장기 요양보험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설문조사 첫 번째 문항 알아봤고요. 두 번째 문항은요, 간병 방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항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간병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1번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 2번 전문 간병인, 3번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시설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응급 상황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문의한테 맡기면 좋기는 한데 이게 그래도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게 배우자나 자녀,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최다 선택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 2번 전문 간병인이었습니다. 가족이 오히려 25.5%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고요. 사실 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가분들께도 의외의 결과였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설문에 답해주신 분들이 이제 네네네.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신 것이 전문 간병인이었는데 저희 가족도 처음에 가족이 하다가 전문 간병인 도움을 또 받고 결국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내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든다? 내가 혹시 아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거고요. 그러면 시설은 왜 3순위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시설에 대한 일련의 아마 두려움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왠지 내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꽤 큰 것 같고요. 대신에 전문 간병인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집에 한 개인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병을 해주시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입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좀 비싸요.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만 좀 덜 수 있다면 사실은 저라도 이런 전문 간병인이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저라도 혹시 제가 나중에 아프게 되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